네, 이제 슬슬 시작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여전히 전체적으로 붉게 물들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지금 108K를 또 살짝 깨고 내려왔어요. 또 이러다 보니까 알트코인들이 조금 더 그 낙폭을 키우면서 전반적으로 그 약세의 흐름을 또 이어가고 있는데요. 이제 제가 준비했던 이 자료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지금 제가 캡처를 했을 때와 비교를 해보면 이때는 107.9K,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107.9K, 제가 캡처를 했을 때가 108K니까 뭐 크게 차이는 또 안 납니다. 근데 108K를 깨고 그 떨어지는 모습이 좀 나왔었죠. 근데 그래서 그 107.4K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살짝 올라온 상황인데,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시 좀 붉게 물들었던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렇다면 현재 흐름을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전반적인 장을 또 그 흐름을 체크를 해보면서, 그리고 이 리플도 간밤에 좀 아쉬운 움직임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. 그 이유가 무엇이고 또 그 부분에서도 이 긍정적으로 바라볼 곳은 무엇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을 보시면 지금 이 S&P 500 히트맵을 먼저 볼게요. 뭐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또 붉게 물들었잖아요. 그러니까 어제 그 장의 흐름이 뭐 비트코인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또 붉게 물든 가운데 싹이 조금 더 물들었다고 볼 수 있죠.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이 테슬라라고 볼 수 있는데, 그래서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갑자기 머스크가 이 트럼프의 반기를 들면서 신당을 창당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CEO 리스크가 지금 좀 불거졌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정말 테슬라의 주주분들은 정말 이 주가 관리하는 게 이 머스크 입단속을 좀 하는 것도 좀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나. 그래서 테슬라의 이 투자자 마음이 좀 타들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테슬라의 그 주가 정도가, 그러니까 주가 흐름이 고점을 찍고 한 반토막이 나는 그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거든요. 간헐적으로 나오거든요. 그래서 저도 추후에는 이제 나중에 이제 리플 엑시트 하게 되면은 테슬라도 이제 포트에는 넣으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그때 이제 들어가는 것도 이제 고점 대비해서 50%가 빠졌을 때, 그때를 좀 노려서 들어가는 것이 괜찮지 않나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런 계획을 또 가지고 있고, 그래서 현재 지금 테슬라가 아직 50%까지 빠진 건 아닌데, 그러니까 50% 밑에까지 찍고 지금 올라온 상황이었죠. 거기다가 이제 살짝 다시 좀 빠진 상황이라서 아침에 체크를 해보니까 한 고점 대비 한 마이너스 35%인가요? 한 그 정도 빠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아직 뭐 제가 지금 뭐 들어갈 돈도 없지만 추후에 좀 들어갈 생각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떨어졌을 때, 그래서 마이너스 50% 정도가 됐을 때가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어쨌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뭐 비트코인 장뿐만 아니라 이 S&P 500 미 증시까지도 약세 흐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3대 지수로 보시게 되면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0.9%, S&P 500이 마이너스 7.9%, 나스닥도 마이너스 9% 정도니까 1%가 채 못 되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이 시장이 지금 약세로 흘렀다라는 것을 이것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 공포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은 했지만 1.7%거든요. 그래서 지금 그 수치가 지금 17포인트 정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은 여전히 뭐 그렇게 크게 뭐 급등한 상황은 아니다. 중앙 평균 값이 빅스 지수의 그 중앙 평균 값이 한 18에서 한 19로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좀 전반적인 이 매크로 시장이 좀 그 리스크가 켜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, 근데 지금 현재는 아마 어젠가, 그러니까 최근에 그 흐름이 한 15, 16까지 갔었다가 지금 17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지금 이 공포지수가 올라온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어제 이 7일날 영상 그 내용으로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 비트코인의 현재 움직임이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좀 계속 불안불안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으면서, 미 증시만 꺾이지 않는다면 이번 주 사상 최고가의 경신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
근데 그 전제 조건으로 이렇게 딱 말씀드렸던 것이 미 증시만 꺾이지 않으면 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근데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미 증시가 또 살짝 내려오게 된 것인데, 그렇다면 뭐 여전히 지금 이 미 증시의 방향성은 좀 중요하게 볼 수 있다 라고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 이 미 증시 어떻게 또 볼 수가 있느냐? 그럼 먼저 요 미 선물부터 또 체크를 해볼게요. 그래서 일단 현재 시점에 미 선물을 보게 되면 다우존스가 0.1%, S&P 500이 마이너스 0.1%, 나스닥 100은 0.12%의 상승을 보이고 있으니까 거의 지금 0에 지금 수렴해 있는 상황이다. 아직까지 확실한 방향성을 보이지는 못했다라고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본격적으로 오늘 장이 시작하게 되면, 미 증시가 시작하게 되면 확실한 방향성이 나올 텐데 그거에 따라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어제 이 미 증시 S&P 500의 그 흐름이 어떠했느냐 보시게 되면, 어제 비록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근데 지금 요 21선을 켜고 볼게요. 21선을 켜고 보면은 어제 하락이 나온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선은 여기 있으니까 이 이격은 여전히 좀 상당히 벌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, 그리고 어제 이 음봉이 나온 것도 최근에 그 흐름이 6영업일 연속해서 또 양봉이 나왔던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6영업일 상승은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양봉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하락이 나올 때가 있어요. 그러니까는 장 시작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비트하고는 조금 다른데, 어쨌든 지금 6영업일 동안 양봉이 나왔다가 지금 음봉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충분히 하락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위치였다라고 볼 수가 있으면서,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이 상승 추세가 전혀 꺾인 것은 아니다 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21선도 전혀 지금 깨지 않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미 증시는 어제 비록 하락이 나왔지만 여전히 좀 순항하고 있지 않나 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최대 이슈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, 좀 보시는 것처럼 어젯밤에 이슈가 발생을 했었죠. 이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에게 25%의 상호 관세를 이제 때리겠다라고 발표를 하는 바람에 이제 뉴욕 증시가 동반 하락하게 됐다라는 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,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, 이것이 또 다시 관세를 또 때리게 됐는데 리스크가 켜진 것일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, 저는 이 기사 자체가 이것 때문에 동반 하락했다, 뉴욕 증시가 동반 하락하게 됐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, 저는 이것이 하락의 이유 찾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왜 그러냐면, 지금 제가 이렇게 써놨지만 현재 이 한국과 일본 증시의 흐름이 어떠하냐, 이것도 또 체크를 해볼게요. 지금 어제 간밤에 한국과 일본만 지금 딱 집어가지고 상호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했거든요.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에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, 지금 현재 이 흐름을 좀 보시게, 지금 선물 지수니까 세계 주요 지수로 체크를 해보면, 보시는 것처럼 현재 한국 같은 경우 코스피가 1.2%, 코스피 50도 지금 1.4, 코스닥도 0.4%에 오히려 지금 상승을 또 보이고 있고, 일본 니케이 지수도 보시게 되면은 지금 니케이라고 해가지고 0.23%에 한국만큼 코스피만큼의 상승률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락이 아니라 이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.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더 이상의 이 상호 관세는 그 리스크를 찾아볼 수는 좀 힘들지 않을까. 그러니까 정작 지금 딱 집어서 말한 한국과 일본에서 하락이 아니라 지금 오히려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의 이 상호 관세가 이제 큰 하락의 위협으로 지금 다가오는 것은 아니지 않나 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서 이제 또 간밤에 이 트럼프가 상호관세 부과를 8월 1일까지 연장을 하겠다라는 요 행정명령에 지금 서명을 했거든요. 그래서 7월 9일까지였던 상호관세 그 데드라인이 8월 1일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연장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흐름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계속 연장을 해가면서 또 막상 8월 1일, 그러니까 8월 1일도 얼마 안 남은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그때 한창 그 관세를 때렸을 때가 4월 달이었잖아요.
그 이후로 지금 어느덧 90일이 흘렀던 것인데,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진짜 시간이 빠르다라고 아마 여러분도 좀 느끼실 것 같아요. 근데 뭐 지금 뭐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8월 1일까지 연장을 했으니까 뭐 8월 1일 또 이제 금방 나타날 텐데, 근데 또 막상 8월 1일 되면은 이때 또 어떤 핑계를 대가지고 또 연장을 거듭을 하면서 또 이제 이 각 나라 간 협상 기간을 또 갖게 되고, 이렇게 함으로써 이 상호 관세는 마무리 국면으로 또 흐르게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일단 오늘의 이 일본과 우리나라 증시의 흐름만 본다 하더라도 더 이상의 이 상호 관세는 이제 큰 충격으로 올 가능성이 낮아지지 않을까.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과 그 이란과의 전쟁이 더 이상 이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는 이제는 좀 한 발 멀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, 이 상호 관세 역시도 뭐 계속 뭐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나올 수 있지만, 이것이 뭐 위협으로 뭐 리스크로 다가올 만한 그런 장세는 이제는 좀 힘들지 않나 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더 이상의 충격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, 무엇보다 좀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이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지 아닌지,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 여부에 따라서 금리 인하를 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, 뭐 당장 지금 7월 달에 이번 달 말이죠. 뭐 7월 달에 그 금리 인하는 가능성을 매우 또 낮게 보고 있지만, 지금 뭐 90%가 넘었잖아요. 동결을 예상하는 그 확률이 지금 뭐 90%를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, 뭐 7월 금리 인하는 좀 물 건너갔다라고 본다 하더라도, 일단 9월의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기대감을 계속 높일 수 있느냐, 그것이 또 중요하거든요. 인플레이션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또 중요할 텐데,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발표가 됩니다. 그래서 이 CPI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그 금리 인하의 방향성이 또 보다 구체적으로 결정이 되면서, 이 패드워치의 그 금리 인하의 그 가능성, 그 확률이 또 달라질 거 아니에요. 7월 달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9월 달 같은 경우도 동결이 지금 조금 한 20%인가요? 30%까지 지금 또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, 그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CPI인 만큼 다음 주 화요일에는 좀 주목해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체크를 해보니까 아직까지 그 예상치는 나오지가 않았어요. 그래서 지난달이 한 2.5%에 나왔고, 또 이번 달이 얼만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또 중요할 텐데,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또 이제 관세, 이 상호 관세하고 또 맞물려 있잖아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관세가 어떻게든 지금 조금 인상된 상황이기 때문에, 이것이 시장에, 인플레이션에 얼만큼 영향을 미치느냐, 그것을 지금 체크하는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, 일단 다음 주 화요일을 좀 주목해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현재 비트코인 흐름은 좀 어떠한지를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현재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보시면, 일단 어제 이 비트코인 일봉 마감을 보시면 요 하락 추세선 위에서 또 정확하게 마감을 했어요. 그래서 그 종가 가격이 108.2K에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. 그렇다면은 어제 같은 경우도 아래 꼬리가 살짝 또 달리기도 했거든요. 그러니까 한때는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좀 말아 올리면서 그래도 이제 하락 추세선을 지켰다라는 얘기인데, 그렇다면 오늘도 이제 마찬가지예요.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하락 추세선 지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이 관건이 되지 않을까 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매 1K마다 지금 저항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래서 주말 동안에는 이 108K의 지지를 한 만큼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109K의 지지 테스트에 들어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근데 결국에는 실패를 하면서 떨어졌으니까 실패를 한 거잖아요. 그래서 109K 지지 테스트를 실패를 했고, 다시 요 원점으로 돌아가서 108K의 지지를 받아주는지, 요것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요 하락 추세선, 오늘 기준으로 해서 요 하락 추세선 그 여부가 정확하게 지금 108K 그 지지 여부하고 동일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미 증시가 개장이 되면서 그때부터 또 본격적인 이 방향성이 나올 수가 있어서, 이 108K 이 추세선을 또 지켜주느냐, 요것이 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 하락 추세선을 깨고 내려가게 된다면
과연 어디까지 밀릴 수 있을까? 요것도 좀 볼 수가 있잖아요. 요때죠. 이제 실질적인 저항대라고 말씀을 드렸던 대략적으로 한 105K에서 한 106K 때까지, 그러니까 지난 단기 저점이기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요때도 지금 105.1K까지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설령 여기가 깨지게 된다면 여기까지의 하락은 조금 더 열어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락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, 일단 오늘의 움직임을 또 봐야겠죠. 미 증시가 움직이고 나서부터 비트코인도 조금 더 이제 확실한 방향성을 보일 텐데,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아시아 타임은 크게 움직이는 시간이 또 아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는 비록 하락 추세선을 깨고 내려왔지만 새벽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또 이 위로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 장 흐름을 크게 불안할 상황은 아니다 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105K까지 좀 열어두긴 했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21선과 51선은 좀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는 것이 베스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일단 이 비트코인의 흐름을 봤을 때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, 말씀을 드렸다시피 좀 중요한 것은 다음 주 화요일 이 CPI로 볼 수 있는 만큼, 일단 이번 주 흐름은 어느 정도 이 정도로 갔을 때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. 오히려 이 미 증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또 상승 추세를 타게 된다면 비트코인 역시도 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아직 그렇게 크게 불안하게 이 시장을 바라볼 상황은 아니다. 그래서 영상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는 몸에 힘을 빼고 이 시장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또 마무리를 또 짓고 싶습니다.